묻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파스에만 의존하다가 자칫 그 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집 상비약 중에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개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연고인데요. 네. 저희 집에도 예를 들면 벌레 물리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에 쓰는 연고만 너댓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연고는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네. 그래서요. 좀 사용상에 주의할 점을 또 알아야겠네요. 네. 흔히 사용되는 피부질환 연고제로서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항생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곰팡이, 항진균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복합성 피부질환 연고제가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함부로 남용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부작용을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주로 우리가 감염된 피부 질환의 원인이 곰팡이인지 바이러스인지 또는 세균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꼭 네. 필요합니다. 그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막 몸에 얼굴에도 바르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괜찮은가요?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그 성분이 포함된 복합 연고제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부위인 얼굴이라든지 눈꺼풀, 그다음에 생식기 주변 같은 데는 최소량의 양을 정해진 기간만큼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복합 연고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소화하고 또 부작용을 주의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또 보셨지만 굉장히 험악한 사진을 지금 어우, 보셨을 텐데요. 이제 놀라셨을 건데 어머.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래 발랐을 때 그 바른 사이가 피부가 까맣게 죽어서 위축되는 네. 이 피부 태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너무 이제 장기간 극심하게 오래 발랐을 때 이렇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되는 그런 부위나 또는 그 나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부위는 예를 들면 얼굴이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부위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흡수율이 한 36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얼굴에 바르라고 되어 있는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그냥 손바닥 같은 데 바르면 효과 거의 없겠죠. 거꾸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바르라고 돼 있는 연고를 얼굴에 바르면 굉장히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체표 면적률이 높고 또 대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서 아주 짧은 기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판 교수님. 그리고 스테로이드성 그 연고가 글쎄 모든 피부 질환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 질환에 가장 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연고제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젊은이 때 나타나는 여드름이라든지 백선 또는 무좀 같은 데에는 스테로이드 피부 질환 치료제는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걸 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렵다고 아무 연고나 바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쓰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집 가정 상비약 중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이번에 소화제인데요. 소화제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속에 좀 더부룩하다 할 때 그냥 막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소화제는 또 특징이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네, 뭐 예. 알약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뭐 과립 형태, 그리고 저렇게 드링크 제대로 네. 되는 것도 많은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소화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소화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비약으로는 크게 위장 기능 운동 촉진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제산제, 그다음에 가스 제거제, 그리고 소화 효소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화 효소제가 있겠고요. 네. 또 드링크 형태로 되어 있는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화 효소제라고 하면요, 소화를 도울 수 있는 효소와 유사한 성분을 분비하게 함으로써 그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네. 하지만 이 드링크형 형태의 소화 효소제는 뭐 감초라든지 발포성 가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장 안에서 가스가 생기니까 팽창하게 되고 위의 운동을 이렇게 촉진시켜 줌으로써 소화가 잘 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위장에 염증이 있다라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위가 따끔따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옛날 그러면 좀 사람들 되게 자주 드시잖아요. 소화제 같은 것도. 예, 그러니까요. 이거 네. 좀 과하게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앞서 짚어주셨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그 소비율 1위가 그 소화 효소제거든요.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 영양 과잉 시대에는요, 약간의 소화장애나 오히려 좀 고마운 증상일 수도 있는데 오. 조금만 소화가 안 되면 습관적으로 소화 효소제를 먹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아, 예. 급기야는 이제 몸에서 그냥 소화제가 들어오길 기다리게 되는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렇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오.